안녕하세요. 일단 올해 1년차가 된 에이든이라고 하고요. 오늘 풀어볼 것은 메모리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일단 오늘 재미가 없는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기억을 하는 뭐 시간적 범위, 그다음에 과거의 이제 기억이랑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. 컴퓨터의 그 기억 장치를 보고 이제 메모리라 그래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문과생들이 아니다 보니 보통 저희가 메모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기 있는 5번 그 컴퓨터의 기억 장치 같은 기억 장치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. 보통 우리가 메모리라는 말을 컴퓨터 하는 입장에서 들으면은 뭐 이런 겁니다. 램도 있고 뭐 SSD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해서 쪽은 그 DDR, RDIMM 메모리라고 하고 오른쪽은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이것도 일종의 메모리의 일종입니다. 메모리가 이제 뭐냐? 종류가 워낙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서버를 관리를 하시는 분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. 왼쪽은 그 작업 관리자, 그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서 나오는 그 작업 관리자의 그 메모리 관리하는 거고, 오른쪽은 그 리눅스에서 HTOP라는 명령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관련된 보고가 뜹니다. 그 메모리가 관련되면은 이제 서버 하시는 분들은 서버를 특히 관리를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. 이게 프로그램이 뭔가 하나가 그 잘못 짜여져 있거나 아니면 그 상용 프로그램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메모리 사용량이 쭉쭉 올라가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그 소위 말해서 메모리가 이제 누수가 났다 내지는 속된 말로 메모리가 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서버 재부팅을 안 시키려고 온갖 뭐 툴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던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리눅스처럼 콘솔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GUI를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는데 이에 또 일종의 그 메모리를 줄줄 새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하여튼 이 메모리라는 이 물건이 현대적인 그 컴퓨터에서 아주 그참 중요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. 인베디드나 이런 장치 제어 같은 저수준이 되었든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윈도우 등 OS를 끼고 도는 고수준이 되었든 결국은 그 메모리를 일단 어떻게든 거르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. 일단은 이 메모리를 보는 관점을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. 그 시스템이 그 OS의 지원을 없거나 아니면 적게 받는 저수준이냐 그렇지 않고 OS의 서포트를 빵빵하게 받는 고수준이냐로 일단 나눠볼 거고 각각의 환경에서 그 메모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일단 볼 것입니다. 일단은 그 메모리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디지털 칩이나 회로는 그 트랜지스터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. TTL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예전 핸드폰 광고에서 Made in 20 TTL 뭐 이런 광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그 전자 공돌이들은 그 트랜지스터 로직의 줄임말로 쓰입니다. 반도체 이제 관련 기사들 같은 것도 보면 허구한 날 그 공장 정의 이름 중에 그 머시기 뭐 FET 뭐 핀팻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5나노, 3나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 FET가 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예요. 뭐 온갖 종류의 그 있어 보이는 기술적인 말로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트랜지스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잘 만들어내면은 그 논리 회로가 돼요. 지금 이 보시는 요 그림이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그 엔드 게이트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IC고 이 데이터 시트 내부가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그려주는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. 그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곳곳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TTL 이 회로를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래치라고 그럽니다. 래치. 이거는 이제 래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 SR 래치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 동작 진리표를 보면은 그 S랑 R 값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요. 바뀌는데 이 S와 R이 1과 1일 때는 그 이전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. 이게 뭘 뜻하냐면은 바로 값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단위는 Q가 이제 1일 때, 0일 때, 즉 1비트를 이제 기억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로서 기능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플립플롭이라는 소자가 있는데 그 설계할 때 그 디플립플롭을 많이 써먹은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디플립플롭이라고 부르는 거. 이거의 동작하는 동작표는 오른쪽인데 이제 클럭이 그 인풋 클럭이 이제 0에서 1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 부분에 걸쳐 있을 때 그 Q의 출력 값이 바뀌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이 클럭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현재 데이터 값이 변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.
그 플립플롭의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SR 레치를 기반으로 거기다가 무슨 제어 회로를 갖다가 놓고 이거를 그 클럭 신호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어를 해요. 결국은 그 SR 레치로 플립플롭을 만들고 이걸로 1비트를 기억하는 뭐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클럭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플립플롭의 동작 속도가 빨라져요. 그리고 나중에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이 클럭은 그래서 현대적인 반도체의 모든 동작이 기준이 됩니다. 왜냐면 메모리가 없는 건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그 플립플롭이 모여서 뭐가 되냐? 레지스터가 됩니다. 레지스터.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빨간 네모 친 부분이 그 플립플롭이에요. 이게 뭐냐면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이제 그 레지스터 칩의 이제 데이터 시트에서 그 따온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인베디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회로 제어의 모든 게 시작이 돼요. LED를 켰다 껐다, 뭐 타이머로 일정 시간을 잰다던가,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다던가, 지들끼리 뭐 통신을 한다던가, 뭐 이런 거를 수행을 합니다. 이런 것에 이제 그 모든 그 제어 단위가 이 레지스터라는 물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. 뭐 레지스터의 출력 값을 가지고 뭐 LED 등을 뭐 켰다가 껐다가 하든가 아니면은 그 몇몇 개의 레지스터를 조작을 해서 타형을 빛깔나게 만들어내서 이제 세탁기 모터를 굴리던가 이제 어찌됐든 이제 모든 거는 이제 그 기반이 레지스터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이 레지스터가 모여져서 만든 게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불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결국은 이제 이 램은 그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의 집합체입니다. 집합체.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터가 모여지면은 그 어드레스라는 거를 가지고 몇 번에 있는 레지스터 값을 꺼내볼까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때 이 어드레스 주소 값은 C 언어에서 그 포인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. 포인터. 이 개념은 C 언어를 코딩할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어요. 그리고 이 메모리라는 구조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폰 노이만 구조의 핵심으로서 활용이 돼요. 폰 노이만 구조 자체가 메모리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. 왜냐면은 구조 자체가 이제 CPU는 메모리에서 뭐 데이터를 꺼내서 이리저리 조작을 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없으면 성립을 안 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하나의 그 메모리라는 거 안에 몰아놓고 이거를 CPU가 하나씩 꺼내 쓴다. 이거는 오늘날의 모든 컴퓨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만약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랑 데이터 메모리가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버드 구조라고 해요.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거에서 채택을 하고 있어요. 아까 전에 이제 레지스터라는 거를 모으면은 메모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메모리는 그 레지스터를 일단 하나의 지도처럼 이제 쭉 펼쳐놓고 어디에다가 뭘 할당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이런 거를 메모리 맵이라고 하는데 컨트롤러에 관련된 그 문서를 보면은 이런 류의 그 그림을 몇 개씩 볼 수가 있습니다. 왼쪽의 부분은 르네사스 RX130에 있는 그 메모리 맵이고 오른쪽은 이제 RL78 컨트롤러 이제 메모리 맵입니다. 그 여기서 이제 그 빨간 네모친 부분을 잘 보면은 페리페럴 뭐 IO 레지스터 이렇게 되어 있고 RL78 같은 경우는 그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회로에 영향을 주는 것들. 예를 들면 LED를 켰다 껐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출력을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레지스터에다가 값을 조작을 함으로써 가능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그 디버거라는 물건으로 보면은 그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그 주소가 있고 거기에서 뭐 값을 읽거나 그 쓸 수가 있어요. 디버거라는 물건은 그래서 문제를 받을 때 잡아낼 때 굉장히 요긴하겠어요.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디버거를 가지고 그 실제로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예시입니다. 이게 특정 포트에다가 그 값을 0이냐 아니면 1로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왼쪽에 빨간색 부분이 0일 때 LED가 켜지고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이 1일 때 이 LED가 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핀 입력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누름에 따라서 비트 값이 계속 바뀌어요. 그 왼쪽에 보시면 스위치를 뗐을 때는 1, 그 오른쪽에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0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무논리 회로, 그 네거티브 로직이라는 회로라서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 1이고 눌렸을 때 0이에요.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를 설명할 때 그 C 언어로 이제 레지스터의 특정 주소를 가리키는 거를 포인터라 그랬는데 컨트롤러 작동하는 거에서 그 소스 코드를 보면은 포인터 형태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. 여기 빨간색 네모친들을 잘 보시면은 그 포인터 기호 그 별과 특정 메모리 주소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로우 사이드 말고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쓰는 컴퓨터 쪽으로 와보면은 이 램이라는 거의 구현은 이제 SRAM이랑 DRAM으로 나누게 됩니다. SRAM, DRAM 나누는 거는 뭐 별게 없어요. 그 SRAM은 스태틱 램, 즉 딱딱한 램, 그리고 DRAM은 다이나믹 램, 즉 동적인 램인데
그 스태틱 램은 보시면은 반도체만 있어요.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정합니다. 근데 그 D램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로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억하는 정보가 방전이 돼서 날아가요. 그래서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계속 건드려줘야 돼요. 이게 값이 방전이 안 되도록 충전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런 거를 보고 D램 리프레싱이라고 그래요. 그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MZ 세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옛날에 그 영단어 같은 거를 잊어먹으면은 잊어먹은 만큼 이제 벌을 적거나 회초리를 가지고 막 때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리프레싱을 하는 거는 아마 매를 드시던 그 선생님의 역할로 하면 좋습니다. 어찌됐든 그분 입장에서는 그 영단어를 그 외우게 시키는 게 일이고 이거를 이제 영단어로 까먹었으니 뭐 될 때까지 매를 드는 것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이 리프레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정하는 수치도 있어요.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그 램 타이밍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주 건드리게 되는데 이 램 타이밍에 뭐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세 번째 타임 숫자 그 TRP라는 게 리프레시 타이밍이에요.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얼마 주기로 이렇게 이제 뭐 회초리를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. 기술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캐패시터가 계속 방전되니까 얼마 주기로 캐패시터를 계속 다시 그 충전시킬까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이 D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캐패시터가 이제 그 충방전되는 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CPU와 떨어진 그 물리적인 길이 때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즘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를 이렇게 계층으로 갈라놓고 씁니다. 빠른 메모리는 그 CPU 옆에다가 붙여놓고 소량만 갖다 쓰고 느린 메모리는 많이 그리고 이제 CPU 바깥에다 갖다 붙여서 써요.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격입니다. 가격. S램 같은 경우는 비싸요.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구조가 꽤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반도체로 다 떼어낸 E램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나에 커피시터 하나만 있으면 무전이 땡 끝납니다.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많은 용량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프로세서 옆에 그 레지스터 그 가장 빠르게 갖다 쓸 수 있는 메모리들을 갖다가 놓고 1차 완충지대 캐시로 S램이라는 게 들어가요. 바깥에는 D램, 그 주변 장치로 SSD, HDD,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USB 메모리 이렇게 뭐 계층을 이렇게 갈라놔요. 그 1차적으로 이제 프로세서 옆에 들어가는 거를 캐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청 빨라요. 빠른데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자주 쓰는 거를 그 캐시에다가 올려놔야지 됩니다. 왜냐면 그래야지 성능이 빨라져요. 그래서 캐시가 옳은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는 그 수치도 있어요. 캐시 적중률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는 캐시 적중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. 그래서 최대한 자주 쓴다는 이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론들이 들어가고 이거를 어떻게든 뭐 통계를 내야 되니까 그 통계학 같은 것도 동원이 돼요. 그래서 현대적인 그 운영 체제는 수학과 통계학이 들어갑니다. 이거를 모르면은 그 프로세서 최적화 같은 거를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. 조금 더 이제 그 수준을 위로 올리면 이런 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지간한 이제 그 C 개발 환경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디버깅하는 기능이 있어요.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포인터 변수 값을 넣어도 이게 메모리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온갖 메모리 관련 문제를 잡기에 용이합니다.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C 프로그램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터진다 그러면 대개 99는 메모리 문제예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는 그 윈 디버그라는 유틸리티예요. 아까 그거랑 같이 똑같이 뭐 디버깅을 할 때 써요. 근데 이거는 좀 용도가 다른 게 뭘 디버깅 할 때 쓰냐면 주로 그 소스 코드가 없는 프로그램을 디버깅을 할 때 써요. 아니 소스 코드가 없는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리가 있나라고.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 자체를 이제 디버깅을 할 때 쓰입니다.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특정 메모리 값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봐요. 프로그램은 내부 구조는 모르는데 어디 어디 메모리 값을 잡으면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되겠다. 이럴 필요가 있는 분들이 보통 보안 분야에 많아요. 그 빛의 영역에서는 그 바이러스 스파이웨어들의 그런 동작을 분석하고 치료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데이터 흐름을 파악해서 랜섬웨어의 구동 방법을 파악하는 분들이 있고 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이 어둠의 영역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에 그 크랙을 만든다던가 게임의 핵을 만든다던가 그 시스템의 그 취약점을 파악해서 그 악성 코드를 씹는 그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넘어서 시스템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그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몇 년 전에 이제 모 게임이 그 치트오매틱이라는 프로그램에 뚫렸다 그러는데 이 치트오매틱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값의 변화를 통해서 메모리의 특정 주소를 잡고 이 메모리의 특정 주소에 값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그 값을 고정시키는 역할이에요. 근데 이 메모리 주소가 유료 재화의 정보를 저장하는 주소를 잡았다 그러면 이거는 끝나는 거. 이런 류의 보안이 그 하드웨어 설계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.
이게 뭐냐면 한창 그 시끄러웠던 그 멜트다운이라는 거. 잠깐 영상 하나를 보시고 넘어갈게요. 이게 뭐냐면은 그 대부분의 그 인텔 CPU와 몇몇 그 ARM CPU에서 터져서 문제가 생겼던 그 멜트다운이라는 버그예요. 이게 버그가 패치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메모리 값을 읽어내는 엄청난 취약점이 있었어요. 이거 실행하는 이 영상은 그 학계에서 그 멜트다운을 검증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입니다. 지금 그 인텔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그 하드웨어 패치를 했어요. 그래서 일정 연도 이상 만들어진 CPU에는 멜트다운에 대한 하드웨어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OS마다 이제 긴급 패치를 엄청나게 했어요. 그래서 패치는 전부 뭐 했는데 그 비슷한 원리의 취약점이 그 계속 나와요. 2020년까지 이제 그 나왔다라고 본 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자료였고 그 지금은 모릅니다. 또 뭐가 나왔을지. 뭐 이런 식으로 그 메모리 하나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. 그 뭐 메모리에서 이제 레지스터를 갖다가 이제 회로를 조작하는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를 갖다가 그다음에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간 플립 플로그, 레치, 그다음에 로직 뭐 이런 걸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레지스터의 강제적인 변동을 막는 레지스터 가드라는 것도 이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거 굴리는 게 결국은 C 컴파일러의 최적화 관련된 문제도 있고 메모리 가지고 갔다가 그 DRAM 컨트롤러, 캐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그 FPGA라는 거에다가 뭐 올려와서 구현도 하기도 하고 OS, API, 그 메모리 관련된 보호 장치들 그다음에 취약점 이런 것들이 메모리 하나만으로 이만큼 나와요. 이거는 여백이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그렸는데 아마 더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조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저는 생각보다 아는 게 없구나.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새로 뭔가 뭐 팔 게 나오고 이거 했다 싶으면 또 새 거 나오고 근데 그런 거를 하나 둘씩 알아나는 재미가 아무래도 뭐 이런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인 생각.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